네, 오늘 청문회 첫 번째 질의는 진선미 의원이십니다. 네, 후보님 먼저 후보자로 지명된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저 개인으로서는 후보자께서 어떤 지방에서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고 또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오늘 청문회까지 여러 우려가 많이 보도도 되고 또 제가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단순히 후보자 자질 검증도 필요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이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들, 의대 정원 문제라던가 또 무리한 AIDT 교과서 도입 문제라던가 또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유보 통합 문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이미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또 후보자의 입장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솔직하고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결하게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국민적 관심사가 아무래도 자녀 유학과 또 논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해명을 들어야 되는 자리라는 생각이고요. 이미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으로 말씀하셨듯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셨고 그런데 자녀들은 전부 조기 유학을 했습니다. 아시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 강렬한 교육열로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고 누군가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던져도 조기 유학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정작 후보자께서는 자녀들을 다 조기 유학을 시키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둘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또 규정의 위반 사실이 이번에 알려졌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 사죄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또 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조금 가까이 대시고. 예.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2001년부터 2년까지 1년간 미국을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좀 크게 하십시오. 예. 가까이 좀 대시고 아니면 몸을 좀 가까이 대셔서 예.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기회가 계기가 돼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희망을 했고 부모 마음으로 정말 그 떼어놓기 힘들어서 많이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경우는 이제 언니가 갔으니까 간 경우였는데 그 미국의 학제가 중 9학년부터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요. 그러다 가서 1년 반을 더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9학년부터 시작이니까요. 고1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도 언니를 따라서 1년 뒤에 유학을 가면서 그런 1년 반씩이나 뒤로 물러나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중3 2학기에 그러니까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된 건데요.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부분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그럼 송구한 마음 담아서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 논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검증단이 발족됐고 거기서 결과 발표를 하고 한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이공계의 어떤 그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분들께 여쭤보고 이렇게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문제 있다고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로 이공계의 교수님들은 이게 그러니까 일저자라는 것이 좀 많은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나 그게 논문 표절이라고 보거나 뭐 이중 뭐 중복 게재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증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다른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해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네. 또 그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청문회에서 그간 연구 윤리 관련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길 희망합니다. 지금 그 진선미 의원님께서 이제 해명할 건 해명을 따로 하더라도 네.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까 주문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부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닙니다.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명을 들어보자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거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진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님. 이제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안에 어떻게 교육부 수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도덕적인 검증이고 하나가 이제 정책적인 검증인데 저는 몇 가지 교육부 장관으로서 예.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좀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장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장관 후보자가 생각한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네, 교육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 하나 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또 적성과 그런 소양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수준과 사회적 수준, 국가적 수준이 있다고 봐요. 개인으로 볼 때는 이제 자아 실현이 되는 거고, 사회적 수준을 볼 때는 그 개인이 사회적 자아 실현을 통해서 공동체의 발전, 유지, 그리고 이제 국가의 발전,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도록 교육이 이제 그것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데 그러한 역할을 장관 후보자가 좀 잘 해주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대략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교육 강화입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서 공교육이 체감되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든지 하는 공교육 강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거고, 또 세 번째는 AI 시대에 맞는 미래 인재 양성을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 혁신을 만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만드는 것, 이러한 의지를 모두 포함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재 양성인데 네. 이 학교 현장에서의 공교육 강화고 특히 이제 국가가 생각하고자 하는 발전 대계로서의 AI 인재 양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대학 교육의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교육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만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과 바로잡음이 있을 때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3년이 대한민국의 10대 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교육의 그 질적 강화들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대 정원에 2,000명을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한다든가, 만 5세 입학을 어느 날 발표한다든가, 누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그다음에 유보 통합은 완전히 무너졌고 AIDT 교과서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준수 후보 장관 후보자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잘못된 것을 먼저 바로잡는다면 어떤 걸 먼저 바로잡아야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걸 우선순위해야 될지, 저는 그러니까 정책의 아잔드 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진중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다음에 어떤 걸 먼저 제일 바로잡겠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육 정책으로서는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면 제일 아쉬웠던 점은 절차적 합리성과 소통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모든 현장과 또 관계 부처와 관계되는 전문가와 소통을 하면서 절차적인 합리성을 지켜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까? 앞서서 공교육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보다는 교권과 아이들 마음 건강 챙기기가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 후보자께 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의 국가 공동체 유지라든가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이 이제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를 훼손한 게 뭐였냐면 지난 12월 3일의 내란이었습니다. 민주 시민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잘못된 교육을 보여주는 것이 전임 대통령과 그들의 세력에 의한 국가 공동체가 무너졌다. 이 부분을 바로잡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 역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잘 아시겠지만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이념적 잣대로 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훼손시킨다든가, 이러한 역사적 근간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교육부에 있었던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때 우리의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가 되고 공교육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교육이라든가 공교육의 실질적인 민주 시민교육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잘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교육부 장관으로서 여러 정책 아젠다 순위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바로잡음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통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개선하지 않을 때
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같은 이런 내란 사태가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정확한 철학과 역사를 가지고 교육관을 가지고 임할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교육 현장의 장관 후보자로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추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적 가치, 그런 민주주의와 그리고 역사적인 역사관 이런 것들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당 의원님의 이제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네. 좀 가까이 좀 하시고 네. 좀 안 들리니까 네. 의자를 좀 앞으로 좀 당기세요. 최대한 당긴 겁니다. 최대한 당기신 겁니까? 네. 네. 자, 자,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숙 후보님, 지금 여야 보셨죠? 이 증오 없는 전쟁입니다. 이 보수 우파 정권이 이 정권을 잡을 때 진보 좌파가 반대를 하고 진보 좌파 정권이 잡을 때 보수 우파 정권이 해서는 반대를 하고 이랬는데 우리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님께서 큰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국민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진보단체, 보수단체, 국민,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 모교, 동문회 그리고 국민검정단 이런 거에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면서 딱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진숙 후보는 안 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임명을 처리하기 전에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저희 주변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몇 분의 분들이 반대를 하셨지만 22만 충남대 총동창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장 그리고 교수 실제 다수의 교수 집단들이 지지 성명을 냈고 또 총동창회 역대 저와 같이 했던 총동창회 회장 학생들이 모두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지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교조까지 안 되겠다고 했어요. 국민검정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이진숙 후보가 스스로 좀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지금 제가 5만 원권 지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안에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신사임당 신사임당이죠. 자, 그러면은 요 5천 원짜리 지폐 주인공은 누굽니까? 율곡 2 같습니다. 율곡 2입니다. 이거는 지금 모자간의 이게 아닙니까? 우리 이 5만 원권 지폐 신사임당은 실질적인 교육 상징적인 어머니고 5천 원가의 이런 율곡 2 선생은 9번의 조선시대 9번의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9번의 장원 급제를 한 인물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부모들은 이 신사임당과 율곡 2 선생님을 보면서 그래 나도 어렵고 힘들고 배고픔이 있지만 이것을 견디면서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여망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와서 우리 산업화 민주화를 열정적으로 뒷받침을 한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진숙 후보자님이 자녀 유학 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몰랐다. 아까 사과를 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 공교육에 경험도 하지 못하고 수능 시험에 한 번도 경험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우리 부모들이 모의평가서에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의 성적표를 가지고 가슴에 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능 시험표가 하나 있으면은 이 수험표를 가지고 교회 가서 절에 가서 우리 자식 한 점수라도 더 올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셨냐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저는 이 공교육의 책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국의 공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 또한 그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 수많은 눈물 그리고 빚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 이것은 교육의 수장이 그러한 이 이정표가 돼야 되고 등대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저는 아무리 봐도 이진수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 논문 그동안에 교수 생활 몇 년 하셨죠? 36년 했습니다. 36년 하셨죠. 저도 제가 35년을 했는데 저도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고 책도 많이 냈고 이랬는데 요게 전체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의 논문입니다. 제가 카피킬러로 전체 그걸 했습니다. 한번 도표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국민검증단에서 이게 출처입니다. 이 노란선이 있는 것이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의 이 프로테이지입니다. 이 표절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은 52%, 56%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아니 카피킬러로 해 하고 이게 국민검증단에서 그걸 했다니까요. 그 카피킬러는요, 그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도석 박사학위, 정찬웅 박사학위, 김보연 그다음에 석사학위 이 했어야지. 후보자님의 제자죠.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제자들의 논문을 오차 탈자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베끼면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주 저자가 후보자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문 끝나고 지금 시간 내서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후보자님의 제자들은 지금 시간 강사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제가 직업을 밝히지 않겠는데 제가 다 접촉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 주저자가 되면은 이 석사 박사 학위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의 앞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의원님. 그 원래 충남대의 그 학사 관리 대학원 학위를 주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공계의 경우에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지만 학위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 그것은 저는 공과대학에서는 공대에서는 교수와 제자가 공동 연구하면은 다 지명을 넣습니다. 네. 제자로 네. 이름을 넣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자 이름을 빼고 후보자 교수 이름만 넣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